오래간만에 찾아온 구독자 Q&A 시간입니다. 아,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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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가 나옵니다. 야, 이거. 야, 어려운 질문이네. 네. 아까 오른손으로 뽑으셨죠? 아, 왼손으로 아예 한 선생님 하셔야죠. 이런 거라고 보험사쓰는 거라고. 이마 거상술을 하고 나면 유착 때문에 시간이 흘러 안면 거상술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이마 거상과 안면 거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죠. 이마고상수는 상안면부, 눈꼬리 위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안면거상수는 밑에 쪽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예를 들면 안면거상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건 뭐 걱정하시. 이마거상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술하는데 문제 생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얼굴이 그 스머스라는 근육을 통해서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쭉 처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스머스의 근육이 내리는 것이 어떻게 되냐? 쭉 젖고 있어요. 근데 그 어디가 가느냐 하면 앞머리인데. 네, 다음 질문은 눈꺼풀을 너무 많이 해서, 눈꺼풀을 너무 많이 절제해서 눈이 안 감기는 경우 지방 이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입니다. 노. X표. 우리가 이제 눈이 감기고 안 감기고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피부 절제를 너무 많이 했다. 피부가 모자란다고 잘 안 감깁니다. 두 번째, 근육을 너무 많이 당겼거나 잘라버렸다고 유착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선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방 이식하고는 하여튼 큰 관계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가 쉬워요. 네. 너무 눈이 꺼진 경우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지방 이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또 눈꺼풀을 너무 많이 절제해서 눈이 안 감긴다. 그건 이제 피부가 피부 이식 과연 뭐 피부가 그저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뭐 피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잘라내지는 않을 텐데 드문 일이겠죠. 또 둘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피부는 늘어나고 처지기 때문에 안 감기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돼. 기능적으로 눈이 안 감겨서 결막염이 계속 걸리고 눈을 이제 상하게 한다면은 피부 이식이라도 해야겠죠. 그렇죠? 피부 이식하고 또 눈 감는 근육을 더 내려가지고 눈을 감게 해야죠. 하지만은 성형외과 들어오기 전에도 실눈 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뜨 힘이 조금 약한 눈 감는 근육이 있는데 그건 이제 눈썹 근처에 있는 근육입니다. 여기 깜빡이고 감는 근육인데 그것이 좀 약할 경우에는 실눈을 뜰 수가 있어요. 덜 감기죠. 근데 실눈 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능적으로 뭐 눈병 많이 걸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뭐 눈병에 걸리고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조처를 하고요. 기능적으로 해서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시고 뭐 지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이 좀 덜 감겨도요. 진짜 안구가 이렇게 이제 잘 때는 안구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안구가 노출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눈이 안 감길 때는. 그러니까 의식할 때 자기가 좀 강하게 감으면 되는데 잘 때 노출이 되면은 안구가 이렇게 드라이, 건조가 돼서 감각이 상하면은 아주 시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잘 때는 안구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가 되죠. 눈이 약간 떠져도 흰자만 보이고요. 이 검은 눈동자는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거나 그 상안검 거근을 다쳐서 혹은 이렇게 교통사고다 해서 이게 이렇게 다친 경우는 그렇게 수술하는 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고 복잡한 거니까 그런 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건 뭐 재본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어려운 방법이 있죠, 박사님. 그게 선생님 보셔야 제가 한번 열어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자, 마지막 문제 뭘까요? 대리 수술을 하는 이제 환자, 야,
대리 수술을 하는지 환자가 알 수 있는 방법. 어려운 별 문제가. 근데 우선 대리 수술을 왜 하나요? 우리가 뭘 만든다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그 자기가 좋아서 하고 책임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 근데 네가 와서 만들어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죠.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 수술이라는 자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환자에게 자기가 수술 못하면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네. 의사의 본분을 벗어난 얘기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의학계로서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니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관계없는 딴 의사인데 이런 수술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하니까 막 상업적으로 딴 누굴 데리고 와서 한다거나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알려는 줘야지. 그걸 알려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제가 상업적으로 그걸 이용하려니까 이런 거는 뭐 은행으로 치면은 사기 대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네, 행적으로 하면은 가짜 서류를 쓴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뭐 허위 진단서 같은 알수 없고 특히 뭐 또 네,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제대로 믿고 하는 거 그런 걸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신용이 없으면은 뭐든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있을 수도 없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네. 또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죠, 책임이자 또 자기의 보람이기도 한데 그걸 스스로 저버린다는 것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